영상 처음부터 질문입니다. 평소 운이 좋은 편인가요? 나쁜 편인가요? 운이 좋은 편이라고 대답하신 분에게 묻습니다. 어떤 걸 가지고 운이 좋은 편이라고 판단하시나요? 혹시 운을 이렇게 보고 있진 않나요? 태어날 때부터 절대자여에 이미 정해진 것. 진정 운이 그런 존재라고 믿으세요? 안녕하세요. 창의적 파괴입니다. 스스로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 계시죠. 어떤 면에서 운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재차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로 대답을 하죠. 복권에 당첨이 잘 됩니다. 뭘 선택하는 결과가 좋았죠. 직장도 벌이도 괜찮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대체로 잘 풀렸죠.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이 가운데 어떤 부분이 나에게 해당되나요? 여기서 필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대단히 근본적인 물음이죠. 운이 좋다는 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각인각색이라고 다양한 대답이 쏟아질 겁니다. 그럼에도 일정 부분 공유하는 의견은 이런 게 아닐까요? 아침에 눈 떠보니 유명해졌더라. 시인 바이런의 얘기입니다. 분명 운이 좋으면 하루아침에 유명해질지도 모릅니다. 크게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부와 명예, 행복 등이 마구 날아드는 게 운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옳은 판단이라고 믿어도 될까요? 행운이란 준비가 기회를 만날 때 일어난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였던 세네카의 말이죠. 기회라는 바람이 불어와도 튼튼한 돛을 만들지 않으면 대양으로 나아갈 행운은 물거품이 돼버리죠. 기억하세요. 기회의 신은 앞머리카락만 있다네요. 운의 이치와 본질은 뭘까요? 조금 전문적인 얘기를 할까 합니다. 한 연구자는 운의 본질을 밝혀보고 싶었습니다. 운 좋은 사람 100명과 운 나쁜 사람 100명을 모아두고서 일주일간 합숙하며 인터뷰 등을 진행했죠. 그 주인공은 영국 하트퍼드셔대 심리학 교수이자 행운 연구가 리처드 와이즈먼. 동전을 던져 나온 게 앞면인가 뒷면인가, 칸막이 뒤에 있는 사람이 남자인가 여자인가. 합숙 기간 위와 같은 실험이 이뤄졌습니다. 실험 결과 정답률은 모두 반반이었죠. 한마디로 운 좋은 사람과 운 나쁜 사람의 결과값엔 아무런 차이가 없었답니다. 그러다 한 실험에서 두 그룹의 확연한 차이를 발견합니다. 신문 속 사진 개수를 세어라. 두 그룹에게 신문을 나눠주며 그렇게 미션을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운 좋은 사람은 단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답니다. 그런 반면에 운 나쁜 사람은 평균 2분이나 걸렸답니다. 실은 위 실험엔 약간의 트릭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신문 이면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세지 않아도 된다. 신문엔 43개의 사진이 있다. 운 좋은 사람은 그 메시지를 발견했고 운 나쁜 사람은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와이즈먼은 동료들과 또 다른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죠. 운 좋은 그룹과 운 나쁜 그룹에서 한 명씩을 뽑은 다음 이 두 사람을 같은 환경에서 같은 내용으로 실험을 합니다. 실험 내용은 지극히 단순하죠. 피실험자 두 사람에게 미리 지정한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오라는 미션이 전부였죠. 다만 카페로 향하는 길엔 5파운드 지폐를 미리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또 카페를 찾은 피실험자 옆자리엔 기업가를 대기시켜 언제든 그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했답니다. 실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예상을 뛰어넘어 실험이 던지는 교훈은 매우 심오합니다. 이른바 운 좋은 사람은 카페로 향하는 도중 땅바닥에 떨어진 5파운드 지폐를 발견하고 이를 잽싸게 챙깁니다. 그리고는 유유히 카페 안으로 들어섰죠. 커피를 주문해 마십니다. 그러다 옆 사람과 눈이 마주치자 대화를 시작합니다. 잠시 뒤 둘은 마음이 통했던지 연락처까지 교환하곤 헤어졌죠. 한편 운 나쁜 사람은 카페로 향하는 도중 무슨 생각에 팔렸던지 땅바닥에 나뒹구는 5파운드 지폐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카페에 도착해선 미션대로 커피를 주문해 마십니다. 옆에 앉은 기업가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홀로 묵묵히 커피만 마시다 카페를 나와버렸죠. 앞선 두 실험 결과의 핵심은 뭘까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으나 무엇보다 행운아와 불운아를 가른 경계는 바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운 좋은 사람은 항상 기회의 안테나를 세우고 주변의 사소한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는 개방적 태도를 지녔죠. 또 대상을 포괄적으로 바라보고 포용적으로 접근합니다. 반면 운 나쁜 사람은 자기 안에 머물며 처음부터 자신의 관심사에만 초점을 맞춰 다가갔죠. 심리학에선 사람의 성격은 이른바 빅5의 조합을 통해 차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빅5란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신경정성을 가리킵니다. Y점은 운 좋은 사람과 운 나쁜 사람을 비교하면 성실성과 친화성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외향성, 신경정성, 개방성 등의 세 가지 특성에선 큰 차이가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운 좋은 사람은 외향성과 개방성을 가지고 있으며 신경정성이 낮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죠. 외향성 덕분에 사람들과의 만남이 잦고 이를 통해 구축한 네트워크는 기회와 조화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신경정성이 낮아 긴장이나 불안을 별로 느끼지 않으며 냉철하고 침착해 기회를 정확히 포착합니다. 또 개방성으로 인해 낡은 인습에 사로잡히지 않고 새로운 경험을 적극 수용하며 도전을 즐깁니다. 어떠세요? 당신도 Y점원의 주장에 동의를 하시나요? 누군가는 타고난 성격이 팔자라고도 촉이 달라서 그렇다고도 자신의 성격을 방어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현재의 운이 자신의 성격에서 비롯된 문제라면 그 성격은 바꾸는 게 옳지 않을까요? 익숙한 얼굴입니다. 그렇습니다. 러시아를 대표하는 위대한 작가 톨스토이입니다. 작가는 위와 같은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죠. 모두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생각하지만 정작 스스로 변화하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다. 톨스토이는 변화의 진한함을 너무도 리얼하게 일깨워줍니다. 진정한 변화는 오직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문이죠. 내가 열지 않는 한 아무도 열 수가 없답니다. 그런 변화는 운과 무척 닮아 있습니다. 내게 다가오길 마냥 기다려야 하는 존재가 운은 아닙니다. 미국의 코미디언 밀턴 벌은 이런 말을 했죠. 만약 기회가 노크를 앉는다면 문을 만들어라. 만약 아직 운이 내게 노크를 하지 않고 있다면 노크할 문을 만들고 운을 적극 찾아 나서야 하겠습니다. 궁금증이 남습니다. 대체 운은 어떻게 찾아 나서야 할까요? 운 좋은 사람 대 운 나쁜 사람 3탄. 운명의 운전자는 누구? 이어지는 3탄 영상에서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